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 현대시 마지막인가요? 현대시 11 104쪽입니다. 오늘 작품은 나이덕님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 다음에 송수건님의 등꽃 아래서 작품입니다. 자, 오늘도 발칙 한번 하시게요. 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긋습니다. 여기서 복숭아 나무는 화자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다가가지 못했던 타인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타인을. 자, 그 타인 곁으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봐보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긋습니다. 마음. 자, 마음이라고 표현했네요. 의법이죠. 의법. 그 다음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긋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긋습니다. 자, 복숭아 나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타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표현상으로 보게 되면 않았습니다. 경어체 사용을 통해서 여성적 어조를 보이고 있죠. 자, 화자가 갖고 있는 정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는 그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그렇습니다. 자, 그 나무, 그 복숭아 나무가 되겠죠. 지시어 그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사용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중심 소재 복숭아 나무 쪽으로 초점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묻습니다. 자, 사람을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누가 생각한 겁니까? 화자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 화자는 이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여기다가 오른쪽에 화살표하고 타인에 대한 화자의 선입견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멀리로만 지나쳤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긋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긋습니다. 수천의 빛깔 여기다 몇 줄. 타인의 진정한 모습이자 본질이죠.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멀리서 알았습니다에다가 이해의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이해의 시작.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부셔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무엇을? 화자의 인식 부분을. 그렇죠? 자, 그래서 눈부셔 반복법이고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화자의 인식을
인식의 전환을 감각적으로 표현 이렇게 적어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다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자는 성장했죠. 화자는 성숙해졌죠. 그렇죠? 질적 성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렇습니다. 자, 이 타인이 그 복숭아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이유는 뭔가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여기다 밑줄 하고요.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수천의 빛깔을 가진 이유라고 적어놓죠. 수천의 빛깔을 가진 이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그렇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여러 겹의 마음 뭡니까? 타인의 본질, 타인의 마음을 읽는데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자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갖다가 발견했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법이 보이네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 복숭아 나무 그늘 여기다가 자 뭐라고 적어 주시냐면요. 자, 쭉 불러줄게요.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 형성 이렇게 적읍시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죠. 저녁이 오는 소리를 걸습니다. 도치법이죠. 저녁이 오는 소리. 자, 왜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어떤 시간이에요?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죠. 어울림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어쩝니까? 자, 가족이 모이게 되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를테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과 상대와 거리감이 없는 어울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녁이 오는 소리 여기다가 대상과 거리감이 사라진 어울림의 시간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어울림의 시간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자, 이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은 화자는 나로 이전에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복숭아 나무, 더 나아가 타인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및 태도요. 화자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들이요. 전체적으로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화자의 심리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거리감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관계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의법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랬습니다. 그 지시어 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독자로 하여금 중심 소재에 초점을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로만 했을 때 멀리로만 했을 때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결 어미 부분을 보게 되면 비읍, 니다 이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경어체를 사용하여 자, 여성적 어조를 형성하면서 한편 점차적으로 걸렸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성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가만히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걸습니다. 도치법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보게 되면 대조적인 시어, 식구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어디 부분이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이것과 복숭아 나무 그늘, 대조적인 시어입니다. 식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재차 강조했지만 복숭아 나무 그늘,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관계 형성, 어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부분 지금 이 제목에서 보게 되면 그 복숭아 나무 지시어 그를 반복 사용한 이유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숭아 나무 그늘과 저녁이 오는 소리 이 부분 의미를 갖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이요. 자, 송수건님의 등꽃 아래서 걷습니다. 등꽃 아래서 걷습니다. 자, 여기 등나무 아래 지금 등나무 그 꽃을 등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나무 아래에서 화자는 등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 보겠습니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같습니다. 구름의 나들이 의법이 보입니다.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같습니다. 자, 지금 화자의 이치가 보이게 됩니다. 화자의 이치입니다. 등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화자의 이치라고 적어주죠.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같습니다. 넝쿨져 뻗는 것 같습니다. 등나무 줄기죠.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같습니다. 주걱주걱 음성상징어가 보이게 되죠. 자,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오고 있습니다.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오고 있습니다.
지급법도 보이게 되네요. 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긋습니다. 자, 등나무 줄기가 여러 가닥 되면 꼬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지금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긋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긋습니다.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긋습니다. 이것도 같은 것의 물결이 지기법이죠.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을 긋습니다. 시작한 것은 평말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긋습니다. 자, 관찰을 통해서 화자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의 형태는 성찰이라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자, 등나무 줄기가 넝쿨져 뻗는 거 이를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다는 이야기입니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붙습니다. 큰 둥치를 이룬 것을 보게 되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 있습니다.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속에 긋습니다. 꼬여가는 속에 긋습니다. 자, 여기서 꼬여간다는 이야기는 긍정적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타인과 타인과 내가 꼬여간다. 조화롭게 생활에 가는 그 속에서 가운데 있듯입니다. 좋은 꽃 동그라미 하고요. 삶의 긍정적인 결과 이렇게 적읍시다.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피어난다 서리법 형태죠. 자, 여기 부분 이해하겠죠?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속에 그렇습니다. 이 꼬여간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 형태입니다. 자, 너, 타인과 내, 화자가 자꾸 좋아하는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꽃 긋습니다. 긍정적인 좋은 결과들이 피어나지 않겠느냐? 피어날 것이다. 이 형태입니다. 또 구름이 내 머리일 평발을 밟고 지나가다 보다 긋습니다. 밟고 가나 보다 긋습니다. 그러면 어느 몸값 속에서 긋습니다. 밟고 가나 보다. 내 머리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여기서 밟고 간다. 구름이 간다고 표현하고 있네. 의법 형태입니다. 어느 몸값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긋습니다. 파란 옥빛 구슬 긋습니다. 등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긋습니다. 파란 옥빛 구슬 시각적 심상입니다.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긋습니다. 청각으로 전이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 부분은 자 등꽃이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고 씁니다.
자, 등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는 아름다움을 갖다 보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표현상의 특징, 소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주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체크하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화자 상황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등꽃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및 태도요. 가닥가닥 그 꼬여있는 등나무 줄기를 보고서 우리 인간의 삶에도 슬픔과 기쁨이 꼬여있듯이 섞여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요. 쭉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구름의 나들이 의인법이 보이죠? 그 다음에 구슬 같은 소리 직유법도 보이죠? 직유법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보게 되면 자, 등나무가 넝쿨져 뻗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이를테면 보이는 거죠. 깨달음이 보이고 있죠. 어쨌거나 관찰과 깨달음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서리법도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 옥빛 구슬 시각적 심상에서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청각으로 전이한 공감각적 심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시행 부분들이 시행에서요. 거기 부분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생의 삶에도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섞여 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꼬여간다 긍정적 시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내가 조율 속에서 좋은 것들 인생의 좋은 결과들이 피어나지 않겠느냐 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잡아가시고요. 이 작품의 주제는 등꽃을 통해 본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행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그 시행 부분들 정리하고요. 공감각적 심상도 찾아내면서 이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낸 부분은 등꽃이 피어난 부분이라는 것을 정리하고서 정리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이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게 되면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